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2014년 7월 2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오늘까지 정승조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진행하는 김용민입니다. 일본 정부가 어제 임시 강요 회의를 열어서 일본이 아닌 외국이 공격을 받더라도 일본 국민이 위험에 처할 경우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을 재해석했습니다. 일본이 공격을 받는 경우에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기존 전수방위 방침을 폐기한 것입니다. 일본 헌법은 여전히 전쟁 포기를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걸 바꾸고 싶다면은 개헌을 해야 할 텐데 말이죠. 강요회의가 해석 변경이라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더구나 일본 시민 다수가 집단적 자위권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해석의 문제로 전쟁할 수 없는 나라를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는 것은 변칙 개헌이자 정치적 반칙이라는 지적, 오늘 경향신문을 비롯한 많은 신문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아이고 참, 일본이 이렇게 다시 고개를 들 줄이야. 군국주의의 망령을 말이죠. 예,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평화헌법을 사실상 만든 미국은 방조하다 못해 사실상 조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겠지만 말이죠. 이런 가운데 동북아시아에서 아무런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외교의 무능함을 또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제시하는 5개의 그 혁신 아젠다에 대한 각 당권 주자들의 입장을 표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정책 쇄신 아젠다로 그 상향식 공천제, 현재 상향식 공천제도가 새누리당의 원칙으로 자리 잡은 뒤에도 그 세부 원칙이 수립되지 않아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간단하게 또 일례로 이번 730 재보궐선거 공천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당원 당규상에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현재 공천 과정에 상당한 혼란과 잡음이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당권 주자들은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방지할 것인지 먼저 국민과 당원 앞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권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박근혜 정부와 우리 새누리당이 겪고 있는 인사 관련 난맥 등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에서 당직을 맡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출마하시는 분들의 도덕적 기준을 검증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청 관계에 있어서 당의 위상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세부적인 시행 방안을 제시하기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당과 또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가 약속했던 공약사항들이 왜 실천되지 않고 있으며 또 어떻게 당대표가 되면 실천하겠다는 실천 의지를 보일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명쾌하게 국민과 당원에게 설명하기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보수 지지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과연 보수 정당으로서의 이념적 정체성과 가치를 지켜나가고 있는지, 만약 당권 주자들이 생각하는 보수 정당으로서의 가치와 또 목표가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연일 셀프 혁신을 내세우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 이른바 세바위가 어제 첫 회의를 열고
당윤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새바위 위원장이 회의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현재 이전 투구식으로 흐르고 있는 전당대회 진행을 전면 중지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아울러 이 도덕적 기준이 엄격한 상설 인사기구를 만드는 등 주요한 국면 전환용 쇄신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이 그러합니다. 자, 과연 이런다고 그간 여러 차례 혁신을 약속하고 구체적인 공약까지 제시했던 새누리당 혁신할 수 있을지, 국민에게 과연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이건 또 의문입니다. 자, 정가레이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강윤 평론가 오늘 수요일에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새바위 어떻게 보세요? 혹자는 예. 아침부터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야바위다 또는 홍위병이다. 예. 청와대의 홍위병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예. 2012년 4.16 총선을 앞두고 당시 비대위가 구성됐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박근혜 의원이 당 대표를 맡으면서 비대위원장 겸임하고 예. 그때도 새누리당 아주 당시는 이름이 한나라당이었는데 네. 아주 사정이 안 좋았죠. 네. 그래서 대탈출구를 마련했고 비대위 만들어서 김종인, 그다음에 이상돈 중대 교수,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얘기 나온 이준석, 당신은 청년 사업가 정도로 불러야 할 텐데 이런 네. 사람들 영입해서 뭔가 새로운 걸 해보겠다고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대선 국면 전에는 경제민주화 이런 것들 선점하면서 일정 부분 선거에서 효험을 보긴 했는데 이번 새바위의 경우에는 당의 실세들은 다 빠져 있고 네. 지금 친박계 위주의 당 지도부 및 원내 지도부는 다 이렇게 장악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 마케팅을 한 번 더 하는 건데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실효가 있겠느냐? 예. 그다음에 지금 총 위원이 12명인가 15명쯤 되는데 네. 정병국 사선 의원 등을 비롯해서 현역 의원이 5명이 들어가 있죠. 물론 겉의 모양새는 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준석 위원장의 이런 것을 따르긴 하겠지만 예. 마음속으로 복속한다거나 당의 힘이 옮겨가는 이른바 예. 2012년 비대위 체제와는 많이 다르고 우선 첫 번째 어제 첫 회의 출범하고서 내놓은 말이 입법부의 도덕성이 있느냐 이러면서 인사청문회 가지고 입법부 너희들이 이렇게 고자세로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청와대의 이중을 그대로 대변한 예. 상당히 궤변에 가까운 그래서 이제 홍위병 야바위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한두 번 더 하는 것을 보긴 봐야겠지만 다분히 730 재보선을 눈앞에 두고 급조된 냄새가 아직까지는 좀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어제 20대 이준석이 새누리당 혁신의 키를 쥐었다. 제 정확한 제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조선일보가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더라고요. 20대 이준석을 강조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20대에게 당 혁신을 맡길 만큼 새누리당이 그렇게 젊은 세대를 그동안 존중해왔는지 일단 그것도 의문이고요. 예. 예. 자, 그 이야기는 방금 이 국회 들었습니다. 기자회견 듣는 과정에서 꺼냈던 이야기고 사실 오늘의 최대 헤드라인은 역시 일본이 69년 만에 전쟁 가능한 나라가 됐다 이렇게 선포한 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건 당분간 며칠간 갈 뉴스도 아니고요. 예. 앞으로 동북아 국제 질서 넓게는 태평양을 둘러싼 미중 우리와 중국 그다음에 우리와 기타 아시아 국가들 모두 포함해서 대단한 빅뉴스가 터진 거죠. 예상은 조금씩 되긴 했었습니다만. 예. 일본 정부가 어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예. 2차 대전 이래 무력 행사를 금지해온 평화헌법의 해석을 바꿔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한 겁니다. 그러니까 69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일본 정부는 어제 오후 총리 관저에서 임시 가게일을 열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예.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는 하되 행사할 수 없다는 기존의 헌법 해석을 180도 뒤집은 겁니다. 예.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즉 다른 나라가 공격을 받아서 일본에 위험이 된다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이번 결정의 핵심이자 골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도 우리가 무리하게
가정을 하자면은 네. 남북 사이에 이런 뭐 전쟁이 만약에 발생한다. 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남한 내에 있는 일본인을 구한다면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유사시에 네.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 시나리오는 이미 연습도 해온 거고요. 마치 주한 미군이 한반도 내의 미군을 탈출시키는 것을 가상하면서 우리도 자국민을 보호한다 해가지고 실제 그런 시나리오를 돌려본 적도 있고 말이죠. 예.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뭐 일본 마음대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지금 현재 우리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반도 유사시라 하면 한반도에 전쟁이 났다는 것을 가정하는 건데 예. 그러면 우리 의사와 달리 미국이 일본에 파병을 요청할 수 있는 건 아니냐. 당연히 이제 논리상으로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예. 국제법상 전시 작전 통제권의 개념보다는 영토 주권이 상위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영토 주권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허가 없이 미국 또는 미군이 뭐 같은 얘기겠습니다만 일방적으로 일본의 파병을 요청하기는 힘들다는 게 뭐 국제법 관계자들의 분석도 그렇고 예. 정치학자들의 이 얘기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에 전쟁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아까 지금 제가 요 앞 대목에서 말씀드린 바에 따르면 타국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자국 즉 일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는 무력 개입도 가능하다는 길을 터놨지만 물론 한반도와 일본은 뭐 2시간이면 오가는 아주 가까운 거리지만 자동적으로 군사 개입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그 과정에서 뭐 우리도 강력한 반발이 있을 텐데 어쨌거나 논리적으로 그게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예. 근데 사실은 뭐 국제법 그런 게 있어 보합니까? 결국 힘의 논리가 국제법을 우선하지 않나요? 뭐 전황이 대단히 이상하게 돌아간다거나 예. 또는 이건 이제 가정의 경우인데요. 전쟁이 일어나면 오폭 같은 게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 과정에서 다수의 그러니까 제한 일본인들이 뭐 사상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럴 경우에는 그들의 안전한 탈출을 위해서 온다라고 뭐 얘기가 돌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음량, 즉 볼륨은 다르겠지만 이 중국하고 한국은 지금 반발하고 있단 말이죠. 당연하죠. 네. 내일 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를 오는데 말이죠. 네. 어떻게 한중 사이에 모종의 어떤 그 공동 대응책이 나올까요? 이것도 관심입니다. 당연히 그럴 것으로 봅니다. 물론 한중 양국이 예상한 일이긴 하지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고 양국 공동 성명에 어느 수위로 반영될지가 최대 관심사겠죠. 예. 두 나라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을 논의하는 것은 너무 명약관화하고요. 만약에 논의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대단히 이상한 일이 되는 것이죠. 예. 동북아 안 그래도 지금 일본 아베 정권의 우경화가 지금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다가 특히 중국은 센카쿠 열도를 비롯해서 예. 중국명으로는 좀 다르죠. 다오위다오인가 그렇죠. 예. 또 남태평양에서 다른 나라들과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데 어제 일본의 이런 조치로 일본과 중국 사이에 국지적인 무력 분쟁의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본 자위대가 지금 창설 60주년을 맞는 어제 예. 강요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자위, 즉 자국 방위의 임무를 넘어서 사실상 공격이 가능한 군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중국과 영토 분쟁을 빚고 있는 곳에서는 자위적 수비가 아니라 이제는 선제적 공격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베 정부는 한반도 급변 사태 등으로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는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반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인 헌법 구조의 전력 보유 금지 및 교전권 불허 조항에 저촉된다는 기존의 해석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센카쿠 열도 같은 데서 일테면 공군끼리 또는 해상에서 선박끼리 무슨 충돌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일촉즉발의 부분적이나마 확전의 길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 재해석 문제 가지고 한중은 일본에 대해서 공동 보조를 취해왔는데 이제 국면이 하나 더 넘어간 것 아닙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양국이 공동 대응을 하리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수순이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말이죠. 일본의 침략 역사를 정당화하고 또 중국과는 동맹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폈던 문창극 씨가 총리가 됐다면은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근데
대통령 입장은 뭘까요? 박근혜 대통령. 또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할지요. 이 사실은 일본 배후에 미국이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사실 미국 눈치도 안 볼 수 없는 게 또 현실적인 상황이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우리가 원칙적 입장을 내놓긴 했죠. 예.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른바 일본의 집단 자위권이라는 것이 남의 땅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전가의 보도, 조자룡 헌칼 같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일축하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따라서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라고 외교부 대변인답게 매우 정제된 레토릭과 애둘러가는 표현으로 밝히긴 했습니다. 예. 근데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라는 것은 요 대목만 들으시면 청취자분들께서 무슨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소리냐 이러는 건데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지금 이미 일본이 일을 한번 먼저 선제적으로 저지른 국면 아닙니까? 예. 여기에서 더군다나 내일 시진핑 주석도 오고 하니까 우리가 어제 바로 멀리 나가는 대변인 성명 같은 것을 정부 대변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밝히기는 조금 뭐했을 겁니다. 예. 당분간 상황을 보되 일본도 여기서 한 템포 쉬어가는 전략을 택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일본 아베 총리는 궁극적으로는 헌법을 바꾸는 것을 그리고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는 일본 내 반발을 무마해야 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예. 변수를 보아가되 예. 이 문제는 우리 혼자서 대응할 수도 없고 대응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네. 일본을 둘러싸고 있는 좁게는 동북아 질서, 넓게는 아시아, 그리고 좀 더 넓게는 태평양을 마주보고 있는 미국과 중국, 그다음에 미국과 일본의 관계에서 매우 절묘한 선택을 우리는 강요받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은 아시아에서 또는 태평양 지역에서의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을 적당히 활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고 일본의 이런 집단적 자위권 회복에 대해서 그동안 인식은 해오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 않아 왔습니까? 예. 그리고 자국 위주의 태평양 중심 경제 질서권을 짜는데 거기에 일본을 넣으려고 이른바 TPP 거기에 넣으려고 애를 써왔기 때문에 앞으로 일단 당장은 내일 나올 한중 공동성명, 내일부터 시작된 한중 정상회 공동성명이 중요할 것이고 예. 당분간은 미국과 중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보아가면서 우리는 그 과정에서 중간자적인 역할 또는 좀 더 일본에 관해서는 일단 우리는 중국하고 보조를 같이 할 수 있는데 미국을 완전히 도외시할 수도 없는 게 한미 군사 동맹에다가 한반도에는 지금 미군이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예.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계속 변전의 여지, 변화와 전기의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으로서는 중국 견제하려고 이렇게 일본에 사실상 타국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식의 헌법 해석 이걸 용인하고 있는 거죠. 방조한 거죠. 한마디로 네. 얘기해서. 예. 정말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만약에 한반도에 유사시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일본이 개입한다. 그럼 중국도 당연히 개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한반도에서만 무슨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아니고 예. 아시아 곳곳에서 지금 일본과 영토 분쟁을 빚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게 무슨 그러니까 불씨처럼 돼가지고 확 도화선이 일어나서 국지전이나마 군사 움직임으로 갔을 경우에 디아오이다오 같은 곳에서 일본 예. 자위대가 활동을 하는 것이죠. 예. 또는 중국과 필리핀 사이에 남태평양을 두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일본이 예.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의견을 내고 군사적 시위를 한다거나 했을 때 그것이 또 불씨가 옮겨 붙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도화선은 곳곳에 널려 있다. 예. 지뢰밭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앞으로 걸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눈치 때문에라도 평화헌법 재해석 같은 이런 무리수, 말하자면 도발을 할까 말까 고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일본이 이 평화헌법 재해석과 관련해서 한국 눈치 본 게 없어 보입니다. 없었죠. 네.
역사 교과서 이런 것도 우리 논치 안 보고 위안부 문제 가지고도 정면으로 말 뒤집고 하는 건데 지금 이것은 일본의 자국의 헌법에 대한 재해석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고노 요해 그 담화의 재수정, 재분석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와 긴밀하게 딱 1대1로 맞붙은 외교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단 말이죠.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네네, 위안부 문제. 근데 지금 고노 담화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느냐 그 과정을 지금 이렇게 해서 공개를 해버린 거잖아요. 예. 한국과 일본이 문안 협조를 했었다. 예. 즉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일본이 뭐 들어주었다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안 그래도 불을 한번 질렀는데 예. 지금 이 문제는 국내 문제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는 것이니까 예. 이 지금 집단 자위권 이거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어디에 견해를 듣거나 한 것도 없었죠. 심지어 일본 내에서도 이거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데 예. 그거조차 완전히 모르쇠로 마치 뭐 그 점에 있어서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총리 관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겠죠. 예. 일본의 총리 관저 주변에서 연일 지금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심지어 그저께는 뭐 분신 시위, 분신 기도까지 있었습니다. 예. 일본으로 봐서는 흔한 일은 아닌데 그럼에도 뭐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거칠게 연 이틀간에 걸쳐서 완전히 밀어붙여버린 것이죠. 네.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아베 총리의 그 기세 등등이라 할까 이런 예. 것들이 옛날에 무슨 그 2차 일본이 사용했던 국기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우길 승천기인가? 예. 가운데 빨갛고 이렇게 선 있는 거요. 예. 그 우길 승천기의 기세대로 막 움직이고 있어서 일본 내부에서도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아베 당분간 브레이크는 밟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강윤 평론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본과 행사할 수 없는 일본은 결정적으로 다르지요. 어떤 경우든 우리 정부는 일본의 군사력이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존재감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후 조간 브리핑에서 다시 뵙고요. 내일부터는 정승조 아나운서가 다시 진행합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